우주 먼지를 찍은 거예요. 그 우주 먼지가 모여서 사실 몇 명 진짜 안 돼요. 국내는 저 하나밖에 없고 제가 찍은 그 오로라 영상물이 세계 최초예요. 오! 오로라 여기 있어. 천문학자가 아니더라도 도전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정말 최강의 게스트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 세계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신데요. 전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권호철 천체 사진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드 클래스 작가님을 모시고 네. 오늘 우주스타를 한다고 하니까 네.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천체 사진작가라는 직업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스스로 제 직업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네.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사진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직업. 사실 몇 명 진짜 안 돼요. 국내는 저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도 직업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양손에 꼽을 수 있죠. 사실 별을 이제 네. 찍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끌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싫은 데는 이유가 막 5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끌리는 거예요. 그 중력을 느끼고 별에 끌려간 거죠. 제가 봤던 사진 중에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진이 바로 이 독도 사진이거든요. 정말 어쩜 이렇게 태양의 한가운데에 독도가 위치할 수 있는지 정말 이건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계산 과정이요. 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와, 그럼 고등학생들은 다 이 사진을 알고 그 과정도 배우는 거네요? 네, 수능 모의고사로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오. 독도가 9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도가 점점 해수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고 이 위치에서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걸 상가감수로 다 계산을 해보고 정확하게 찍어냈습니다. 제가 요즘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이 나온 이후로 천체 사진들이 기존에 못 보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목성이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목성은 약간 그 살구빛의 희끄무리 죽죽한 그런 색깔이었는데 굉장히 신비하죠. 신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찍은 파장이 사람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파장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색깔로 채색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보던 목성 사진과는 색깔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이 더 의미가 있는 게 편집하신 분이 전문 과학자가 아니라 시민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허블도 그렇고 제임스 웹도 그렇고 원본 데이터가 공개가 돼요. 그걸 다운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리터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공개된 사진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서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수레바퀴 은하라고 수레바퀴처럼 생겼죠. 이게 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나선 은하였는데 다른 은하랑 충돌하면서 이런 모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은하가 충돌해서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는 억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벤트거든요. 그거의 한순간밖에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 뚫고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산다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같이 작가님하고 볼게요. 저 사진은요, 우주 먼지를 찍은 거예요. 그 우주 먼지가 모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더 아름다운 건 저 우주 먼지가 뭉쳐져서 저 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별들의 요람인 거죠. 이게 작가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천문대입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칠레인데요. 우리나라 천문대인데 칠레에 있어요? 저렇게 큰 천문대는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6나라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문대 옆에 보면 붉은색 뭐가 보이죠? 그게 에타카리나 성운이라고 합니다. 연골 자리에 있는 성운인데 저기를 망원경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저렇게 보이는데요. 다시 확대하면 저기가 되죠. 저기 또 네모나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를 확대하면
바로 제임스 웹이 촬영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네, 시점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네.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의도랑 다르게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죠? 한 대상을 10년 이상 찍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어떤 물체였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밤이 제일 긴 동지에 12시간 이렇게 찍으면 별이 반원이 되고 궤적이 반원이 되거든요. 구름 한번 지나가면 궤적이 끊기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실패? 그러면 다음 해 또 가야 되죠. 그렇게 한 10년을 보낸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정말 끈기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신비한 그런 광경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데 또 밑에를 보면은 지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마치 합성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신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선명한 은하수를 찍으실 수가 있었나요? 이 사진은 굉장히 광각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꽉 차는 시야 있죠? 네네. 사람 눈으로 보는 시야의 끝에서 끝까지 정도의 화각 정도 됩니다. 저를 선명하게 잘 본다거나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포토스팟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도로도 잘 돼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은하수가 보이는 곳 중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화천의 주경철 천문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면 여름철에 가면 은하수가 보이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천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을 찾으려면 경북 영양에 반딧불이 천문대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광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공인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밤하늘을 보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서울 하늘에서 지금 맑은 하늘에 봐도 그냥 100개 이상 보일 수가 없고 두 자릿수가 별이 보입니다. 거기 가면 1000단위의 별을 볼 수 있죠. 별이 쏟아지겠네요, 1000개면은. 1000단위, 이렇게 자릿수가 두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의 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도 이런 천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이 어디가 있을까요? 캐나다 옐로나이프를 많이 갔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오로라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국제 그런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오로라의 그 경이로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처음에 사진을 찍어봤어요. 근데 사진 한 장 가지고는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하늘 전체를 한 번에 동영상으로 찍자. 그래서 제가 찍은 그 오로라 영상물이 VR 영상물이 세계 최초예요. 오! 보여. 오로라 여기 있어. 우와. 아니, 처음에 저한테 주셨을 때는 저 텐트만 보이는 위치로 주셔가지고 오로라 어디 있는지 했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보였어요. 우와. 근데 이걸 맨눈으로 보면은 더 멋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냥 실제 눈으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실감 나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주 덕후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천체 사진을 찍으려면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댁에 있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 어떤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됩니다. 그래요? 막 엄청 고성능이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찍는 카메라도 일반적인 사진 취미로 하시는 분들과 카메라가 똑같습니다. 천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작된 특수한 카메라가 있다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소와 날씨. 정말 별이 쏟아지는 풍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면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때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전 세계에서 이 천체 사진을 찍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만큼 이 TWAN이라고 더 월드 앤 나잇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취미로 천체 사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사실 모였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모이는 거지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대륙별로 뭐 몇 명씩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작가님은 네. 이 천문 영상을 꼭 찍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원래 한 자리에서 개기일식 보려면 4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2035년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제가 한 조금만 더 오래 살면 좋겠어요. 한 600년만 더 살면 네. 우리나라에서 금환식이 오고 개기일식이 오고 연달아 오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한 600년쯤 뒤에.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600년 뒤에 태어난 세대들은 뭐 완전 축제네요. 이게 천문 축제네요. 그때. 네, 그렇죠. 네, 우주덕후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경이롭고 범우주적이고 컬처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주덕후 여러분들 안녕. 오, 저기도 있다. 안녕.